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자, 그런데 말이죠. 임금 피크제를 그래서 이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시점에 임금을 가장 많이 받고 퇴직할 시점 몇 년 앞두고는 임금이 서서히 내려가는 이게 바로 임금 피크제인데,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면은 그만큼 급여를 덜 지급해도 되니까 그 액수로 청년들을 채용해서 그 청년들에게 급여를 준다. 이게 바로 임금 피크제의 그 논리 아니겠습니까? 임금 피크제가 청년들 고용에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장하나 의원님? 네, 아까 우리 손솔 학생회장께서도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거 청년들도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한다고 하셨어요. 네. 많은 그 국책 연구기관, 노동 전문 연구기관에서 네. 이미 임금 피크제 도입한 그 어떤 기업에서 청년 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상관이 없다, 이런 연구 결과들 많이 나와 있고요. 예. 임금 피크제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 뭐 최초로 도입되고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많은 뭐 공공기업, 이미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데도 많아요. 시행도 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검증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년이 늘어나면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55세까지 다니던 그 직장을 60세까지 5년 더 일하면 그 한 노동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5년분이 더 늘어나고 또 그게 그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년이 늘어난 만큼 그 마지막 이제 정년이 늘어난 만큼 임금을 깎겠다 요건데,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 늘어난 정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에 대한 비용이 이미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지 그걸로 신규 일자리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허. 없는 거고요. 또 그 직장에서 정년 가까이 있는 노동자가 하는 일과 그 직장의 신규 노동자가 하는 일이 너무 다르고 대체가 불가능해서 예.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건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허구성을 뭐 국정감사 때 이미 많이 따져 물었고요. 그러나 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답답한 정부와 네. 함께 싸워야 될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정부가 뭐 일간지하고 뭐 신문, 많은 라디오 언론 그 광고를 통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13만 개가 생긴다고 네. 대대적인 광고를 한 3주간에서 또 거기에 수억을 투여했어요. 우리 CF도 세금을. 있어요, CF도. 네, 하고 뭐 거기에 장글의 역할을 했던 뭐 배우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13만 개, 뭐가 13만 개냐 근거를 대라고 그렇게 국정감사 때 또 따져 물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산출된 13만 개냐면 예. 그 지금 일부 기업 뭐 대기업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고 뭐 1억 연봉 이렇게 방금 질문하셨잖아요. 그게 예.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5인 이상의 일자리, 모든 일자리가 5인 이상의 식당, 예. 뭐 5인 이상의 뭐 커피숍 다 예. 거기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예. 최대 생길 수 있는 일자리가 13만 개라고, 연세대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지금 아쉬운데 연세대 땡땡땡 교수님의 논문이 있고 예. 그걸 인용해서 13만 개라는 거예요. 어. 무슨 커피숍, 식당에서 정년까지 가는 건 또 어디 있으며 예. 말도 안 되는 가정하에, 있을 수 없는 가정하에 13만 개 산출을 해놓고 그런 근거로 또 무책임하게 광고하는 대한민국 정부 다 예. 정말 저는 그 진행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저도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제 나이인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저빅가경이고요. 할 예. 말을 잃게 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예. 그래서 청년 일자리와 무관하다는 건 일단 제가 확실히 제 정치 생명이 아니라 그냥 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그렇게 걸고 싶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정부가 청년 일자리 뭐 20만 개 만든다고 하고 그러한 전국에서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정말 갑자기 정말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 전국적으로 그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국회 마당에서도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가 20만 프로젝트인 줄 알았더니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예요. 기회.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든 언론에서는 청년 일자리 20만 개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보도 자료에만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가 거짓말은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개 중에 12만 5천 개는
인턴이나 직업 교육입니다. 어. 또 거기에 우리 세금을 투여한다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히트는 못했습니다만 10만 양턴설이라 그랬어요. 예. 왜 히트를 안 했을까요? 나름 야심차게 이렇게 양턴설. 네 10만 양병설 대신 10만 양턴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예, 미련을 박수 갖고 한번 쳐드려야 있으니까 되겠네. 예. 네 미련 갖고 있으니까 좀 혹시 그 트윗 같은 거 하실 때 예. 10만 양턴설 예.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 장그래 누나 장하나 이것도 제가 무리하게 밀고 있는데 예.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11월 노동 계약 막을 때 예. 제가 그 국정감사 때도 장관님 제가 장그래 누나 장하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 별로 안 뜨고 있어요. 근데 좀 예. 밀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 가지시고 예. 좀 더 내 문제로 하시고 대중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서 하는 노력이니까 예. 많이 웃어주시고 그러면 네. 저는 장그래 네. 아빠 혹시 오빠나 오빠 장그래 삼촌 해주십시오. 삼촌 예, 네, 좋습니다. 장그래 삼촌 아 이제 아빠 드디어 뭐 이제 이 타이틀에 맞게 유쾌해지겠습니까? 유쾌해졌습니다 드디어. 예. 땀 납니다. 네. 예, 우리 장하나 의원 장그래 누나가 되죠? 네 누나입니다. 예. 장그래 누나 장하나. 예, 괜찮죠? 장그래 네. 누나 장하나. 네. 어느 동에 출마하신다고? 이럴 때만 공릉동하고. 방송이 이래야 참 재밌어지네요. 예, 예. 월계동 공릉동입니다. 월계동 공릉동,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원갑입니다. 예, 노원갑. 예, 자 여간 이렇게 일자리 관련한 이야기들, 청년 일자리 관련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청년 일자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늘릴 수 있을지 그 대안도 한번 좀 우리가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식으로 뭐 인턴이든 뭐 이종직이든 하여튼 그것도 다 일자리의 n분의 1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자리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아까 우리 손솔 그 학생회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알바 일자리는 뭐 넘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약직 일자리는 파견 일자리 이런 건 넘치고 있어요. 네, 근데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1년 또는 뭐 6개월, 3개월 뒤에는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안정된 일자리 또는 좋은 일자리 예. 이게 이제 늘어나야 실제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인턴 뭐 이런 거 자꾸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임금 피크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분들이 통계에 의하면 8% 전체 노동자의 겨우 8% 정도만 정년에 도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근속 연수가 5.1년밖에 안 된다고 할 만큼 짧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엉터리 지금 수치를 대고 있는 거다. 네, 그럼 결국은 청년 일자리 늘리려면 그 90% 이상이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이런 데가 이제 일자리를 늘려야만 가능하다. 예, 이렇게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공정한 네. 이런 행포를 없애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비정규직 형태의 이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쓰게 만들면 예, 이 중소기업이 쓸 수가 없죠, 정규직을.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거꾸로 정규직을 쓸 수 있는 정책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정부가 완전히 거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소연 전 부단장님,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비정규직 관련한 온갖 공약들 내놓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규직의 눈물도 뽑고 있단 네. 말이죠. 그 어떻습니까? 당시하고 지금 거짓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100% 거짓말이고요. 예. 중요한 거 하나는 청년들의 일자리 예,
그 실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인데 그게 마치 정규직 노동자들 우리 정규직 네.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앞서도 IMF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IMF가 온 이유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일했는데 막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네. 외환위기 온다고 하고 예. 그리고는 결국 그 외환위기 책임을 다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 IMF가 졸업을 했어. 그럼 다시 원상회복 시켜야 되는데 원상회복 시키기는커녕 지금 다시 재벌들에게는 뭐 사내 유보금이 800조, 900조씩 쌓여 있는데 그 열심히 막 막교대해서 임금 받고 있는 노동자들 그 임금 깎고 예. 해고 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 만들자라고 말하는 게 예. 정말 과연 이게 정상인가? 예.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세대 간의 갈등도 만드는 거거든요. 장년 노동자들 임금 피크제에서 그 깎는 돈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기도 하는 거라서 네. 아버지 일자리 불안하게 하고 자식 일자리 만들면 그건 정말 잘하는 것인가? 예.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결국은 정부와 또 기업주들의 책임인데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라서 네.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요거를 조금만 더 예. 이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을 정부가 감추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일자리 문제는 이 장시간 노동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일하는 나라죠. 그렇죠. 그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은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재벌 대기업들의 책임론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710조의 그 사내 유보금이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이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될 분이 그쪽으로 이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예. 어떻게 고르게 이 배분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중소기업에 만들 거냐라는 것을 이제 조세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예.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비정규직 위주의 그 고용 정책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모든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네. 하여간 이렇게 노동 현안 이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또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어느 특정한 한 분야에서의 이슈라고 보기에는 우리의 그 생활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그러니까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들이 2년이 돼서 해고되는 것보다는 4년까지 일하면은 뭐 사실 2년쯤 되면은 이제 저기 정규직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잘라야지 이런 마음을 적어도 2년은 더 유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또 4년 정도까지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친해지기도 했고 하니까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더 크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를 펴니다. 김소연 전 부회장님, 이 논리 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사실 2년일 경우에요. 2년 그 안에는 언제든지 해고해도 저희가 부당해고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2년 동안 늘 불안불안하다가 2년이 되면 그제서야 그것도 정규직도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정도가 되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도 네. 안 하려고 또 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거를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4년 동안 늘 조마조마 나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노동자들이 어떻든 불안하게 4년을 보내는데 평균 우리나라의 근속 연수가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현재. 그럼 결국은 평균 근속 연수 5년을 넘지 못하는데 4년간 비정규직이다. 그러면 어떻든 평생 일하는 동안에 늘 불안감 속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네.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5년 좀 넘는다 그러면 예. 사실은 4년 되기 전에 조금 휴지기를 두고 예. 돌려쓰기 우리 카드 돌려쓰기 잘하잖아요. 예. 선수들이거든. 예.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실 이 돌려쓰기 하면
요 공백은 금방 메울 수가 있죠. 네. 저라도 사장이면 사실은 돌려쓰기 할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라도- 이거 제가 노동 네. 변호사인데 네, 공식적으로 실망했습니다. 자, 하여간 그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이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독소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그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민 투표를 통해서도 저항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진짜 현실화 된다면은 실제 우리 현장에서 시행되는 법으로서 이게 살아있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번 그 노동개혁 그 노동계약 법안 다루게 되는 11월에 제가 속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라고 또 전체 위원단이고 그중에 법안 다룬 위원이 여야 이제 그 4~5명씩 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아마 싸울 거고요. 예. 다행히 환경노동위원회 정수가 여야 8대8로 동수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쪽에서 날치기 또는 뭐 과반이다, 그러니까 단독 처리 이렇게는 못할 상황이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고, 걱정되는 건 임금 피크제와 그 아까 쉬운 해고라든가 저성과자 취업 규칙 네. 불이익 변경 뭐 얘기 나왔는데, 요게 법이 아니라 노동부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거라서 그건 저희가 그 뭐 합법, 그러니까 아주 그냥 딱 법적인 절차로는 막을 수는 없지만 또 전 정치라는 게 꼭 법적인 그것만 하는 뭐 법적인 대응만 하는 게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그 이상의 정치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뭐 최대한 막아내려고 할 거고요. 진짜 노동개혁해서 5대 입법 막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지금 환노위에 정말 노동개혁을 다루는 법안은 없냐? 아니, 있습니다. 19대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저희가 정리해고를 쉬운 해고로 가는 게 아니고 정리해고 요건을 더 강화하고 정리해고를 막자는 법이 이미 다 올라와 있고요. 장시간 노동도 얘기하셨지만 노동시간 단축하라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에 막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막는 거 더해서 정말 좋은 노동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뒷받침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에서 더 신나게 좀 싸워보겠고요. 네, 제가 제 자랑을 되게 못하는데 오늘 예. 이상하네요. 예. 저도 몇 개의 노동개혁 법안을 낸 게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이름을 칼퇴근법이라고 쉽게 지어봤어요. 그거 칼퇴근법. 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좀 더 와닿게 하고 싶어서 지은 이름인데, 저희가 출근 시간은 회사에서 진짜 출근 시간은 다 관리하잖아요. 상사가 보고 뭐 5분 늦어서 10분 늦어서 하지만 내 퇴근 시간을 회사가 관리해 주는 법이 없죠. 예. 알아서 퇴근하고, 근데 눈치 봐서 누구 퇴근 못하면 나도 퇴근 못하고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성과자 이거랑 되게 연동되는 게, 이제 눈치 야근을 더 심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세종호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남들이 8시 퇴근 하는데 내가 7시에 퇴근하면 어차피 퇴근 시간은 다 늦어진 거지만 내가 저성과자가 된다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무한 경쟁이고 무한히 회사 마음에 들도록 법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게 요 저성과자 해고입니다. 근데 이 얘기 들은 이유는 회사에 출퇴근 기록 시간 의무를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기록하도록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정말 칼퇴근이 아니라 한두 시간이라도 연장 근로를 시키려면 평소의 그러니까 보통 시급의 1.5배에 달하는 연장 수당도 거기에 따라서 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연장 수당 받아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회사에서 한두 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그거 돈 따박따박 안 주잖아요. 한국 문화가.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안 주는 회사 많고, 그게 제조업에서 일부 제조업에서 출퇴근 카드를 찍으면 그런 데서 수당을 다 받지만, 웬만한 특히 도시의 사무직 노동자들은 그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그냥 그냥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뭐 봉사도 아니고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웬가 수당을 다 포함해서 그냥 돈을 퉁쳐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포괄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도 또 어색해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노동 자유이용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처럼 노동자 자유이용권인데, 그냥 이 포괄임금 산정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 한 달에 연장 근로를 한 10시간 정도 할 거로 간주하고 그걸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포괄임금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도 좀 냈어요. 네. 그래서 자유형권을 찢어버리는 이런 법안이라고 좀 했고요. 뭐 몇 가지 그런 법안을 내놓고 저도 지금 11월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하는데 많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 대선 때 한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구호를 내걸어 사실 히트를 많이 봤죠. 근데 진짜 칼퇴근법이면은 이게 저녁이 있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그 구호를 사실 예. 실제 법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뭐 네, 진일보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좀 손에 잡히는 법이고요. 이제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실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뭐 좀 대안적인 법안이라고 얘기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85년도에 입사해가지고 예. 1년 동안 칼퇴근을 해봤습니다. 오. 우리 과장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예. 예.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은 아주 의지적으로 1년 동안 칼퇴근하신 겁니까? 아 예,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노동 야학을 해서 이제 노동법 해설을 얼치기로 공부를 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들어가니까 이 잔업이라는 것을 회사 그냥 짜서 내려보내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거부하려고 음. 칼퇴근을 했죠. 아. 예. 그 87년도에 아마 썸머타임이라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아, 기억합니다. 예. 1시간. 1시간 당겨서 한번 했는데 제가 여름에 이제 7월달에 예. 그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나가는데 해가 중천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 뒤에서 이 뒤통수가 따가워가지고 예, 제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12월에는 이 저지 투쟁만 하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권리를 더 확장하는 법안들이 꽤 많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맞짱을 떠야 되는 거 맞죠? 예, 정말 맞짱을 떠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박근혜 표 이 노동 개혁안이 관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거 저는 이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노동 현장에 암흑기가 온다. 예, 이 빙하기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 입이 있어도 바른 말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암흑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임금 작게 줄 수도 있고 성과가 낮으면 또 해고를 시킬 수 있는데 예. 감히 내가 어떻게 상사에게 사장이 지나가는데 바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인간으로서의 이 자존심을 버려야만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이 오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네. 이 노동조합은 뒤로 하고 예. 일단 내 자존심, 아빠로서의 자존심 버려야 네.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다. 찍소리도 못 하고 시키는 맞습니다. 대로만 해야 되는 참 심각한 예. 문제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노예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노예가 안 되려면 예. 아까 장하님께서 국회 안에서의 활동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우리 그거 반대해. 우리는 뭐 지속적인 업무 정규직을 원하고 네. 임금 깎는 거 반대해. 해고 네. 쉽게 하지 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우리 의사를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또 하반기에 막아내고 또 우리가 이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노동법이 과연 그 아이들의 열정페이나 이런 비정규직 인턴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시간을 일해도 든든하게 밥 한 끼 못 사 먹는 더러운 세상 높으신 양반들이 지들끼리 정한다네 이 돈 갖고 한번 살아봐. 강남구청에서 저희들 압박하는 거나 또한 이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자를 지금 압박하는 거나 저희들 똑같다고 생각하고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온몸을 막지 못하면 민주노총도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열심히 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요즘 다 취업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런 와중에 청년 실업 해소하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이런 정책들 보면은 좀 한숨밖에 안 나오고 화도 나고. 그곳에 간판에 자유평등 정의가 새겨있네. 14명의 검은 망토 점쟁이가 요상하게 점을 치. 저는 음악가기도 하지만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들이 더 행복하고 삶의 권리 많이 누리지 않으면은 좋은 세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들의 국민투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법 개혁 저지 함께해요. 이거는 부담이야. 하나를 못 맞춰. 그냥 해. 폴팅 노동자들과 함께 의들의 국민투표 함께해요.